자, 우리나라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음,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이 물론 이제 이때가, 플레이도 같이 봐드릴게요. 이때가 물론 추석 때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죠? 이게 예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거든요, 이게. 이때에 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많은 거래대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떤 증권사에게 보니까 이 거래 절벽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너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언젠가 시장이 또 활활 타오르면 많이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실종돼 있어가지고 이 코스닥도 보시면 이때에 비하면 역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못 살아나다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죠. 시장에 힘이 없는 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예전에 올라갈 때도 탄력 좋게 잘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볼 건데, 미중 간의 사이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이제 뉴시스의 이 기사인데, 출처고요. 홍콩 증시가 미중 관계 우려 악화 우려로 좀 마감일 마이너스 1.979%좀 많이 떨어졌죠. 종목 하나가 마이너스 1.979% 많이 떨어진데 지수가 저렇게 떨어진 거기 사실 안 좋은데 미중 간에 약간 사이 안 좋을 만한 일이 조금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선주는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결제 시스템사 바이프 한국과학이 이거를 이제 강제 수사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업 규제 때문에 미중 관계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꾸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이게 예전에 하여튼 미국, 중국 싸우면서 항상 저기 뭐죠? 우리 아시아 증시만 조금 안 좋아지는.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또 차이나텔레콤 이 면허를 취소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미중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데일리 기사가 좀 있는데, 자, 미국이 이제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면허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조금 종목군들이 있는데,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가 좀 애매해요. 티플렉스가 저번에 이 중국 조금 상황 안 좋을 때 이번 티플렉스가 제일 빨리 뛰어갔거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찍어줄 자리. 그러니까 주식은 잘 상승하다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자리가 20k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지키고 그냥 날아갔습니다. 부담이 좀 있어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윤정님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일단 이 변곡점, 이 자리 뚫어놓으면 정고점까지 가긴 하는데 벌써 이날 26%가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지 않는 걸로, 그죠? 그렇게 하고 유니온 머트리가 애매한데 유니온을 보면 월봉에서 이 20개월선을 만약에 이번 달에 회복시켜 주잖아요. 종가상 그럼 다음 달에 20개월선 깨지 않으면 매수가 깨면은 바로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깨지 않고 회복해 좀 이렇게 돌아나갈 것 같아요. 사실 미중 분쟁에서 조금 이 되면 조금 상황이 좋아 보이고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보면 좀 올랐는데 역시 주봉에서도 이 추세를 20선에 올려놓거나 여신님 안녕하세요. 요렇게 이 20주선 위에 올려놓거나 다음 주에 20선 위로 돌아 나간다 그러면 결국 월봉에서 이 20개월선 위에 있는 게 되고 20개월선 위에 있으면 다시 한번 예전에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미중무역 분쟁이 불거지는데 항상 이렇게 세노텍도 보면 월봉에서 제일 밑에 있거든요. 유니온, 뉴트니온, 모트리얼, 세노텍, 티플렉스 요게 항상 저기 미중 분쟁주인데 티플렉스는 조금 높을 수 있고 물론 이래서 전고점 못 뚫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담감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월봉에서 높은 게 더 빨리는 가긴 가요. 근데 그게 한 번 불리면 조금 머리 아파서 그렇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조금 신경 써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 미중 긴장이 근데 사실 요게 하나가 이 미중 리스크에 대한 하나가 지금 이 정상회담 쪽도 슬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사이가 좋아지면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저기사들의 힘입어서 내일 좀 어떨까 이렇게 조금 좀 신경 써 보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정리를 좀 깔끔하게 좀 잘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지는 수소 에너지 여기 있죠. 오늘 SH 에너지 화학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조금 움직였죠. 음,
GAC도 좀 움직이고, 사실 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스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을 믿을 뻔했는데 절대 아닌 이 가스를 무기화로 쓰고 있네요. 지금 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몰도바 EU와 거리를 두면 천연가스 더 줄게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노골적인 이제 천연가스 무기화를 한 거죠.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가 있죠, 백신이. 야, 이거 지금 EMA하고 얘기 중이거든요. 그리고 WH하고도 얘기 중인데 이렇게 EU와 EU를 이렇게 괴롭히면 웬만하면 승인도 안 내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사람 목숨이 걸린 백신이기 때문에 뭐 이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긴 한데, 자, 어쨌거나 저렇게 에너지를 무기화해버리면, 그죠? 조금 이제,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SNH와 같은 경우 월봉에서, 애매해요, 위치가. 사실은 여기서 물리면 각오해야 될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시켜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딱 요 자리만 놓고 보면, 요 자리만 놓고 보면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사실 여기서 다 올렸다고 생각하면, 그죠? 여기가, 요까지 가고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도 못하면, 그러니까 5개월선 깼을 때 매도를 못하면, 여기까지 무조건 각오해야 돼. 이게, 지수가 보통 무너질 때 무너지는데, 내가 여기서 비중을 줄였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살 생각하고, 저도 이제 계속 지금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뛰면 요 정고점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못하고 여기서 한번 사놓으면 평단가가 낮아져서 큰 수익과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을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애매해요. SNS 어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GS는 이용하죠. 월봉에서 그렇게 높으니까. 근데 이제 SS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좋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게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정도. 근데 주봉에서 일단 20주선이 올려놓게 되면, 20주선이 올려놓게 되면 살만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어제 멤버님들끼리도 얘기했지만 우리 왜 그 화장품 얘기 좀 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죠? 근데 중국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자, 파이낸셜의 출처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데다가, 좀 조금 암울하죠, 지금. 전력난부터. 근데 화장품이라는 이 특성상 보면, 좀 이렇게 꾸미고, 또 여자들도 많이 꾸미지만 남자들도 꾸미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쁜 남자 연예인들 막 퇴출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은 안 좋아요, 제 생각에. 화장품은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우리 조금 더 있다 생각해 보는 걸로, 그죠? 예, 이게 조금 안 좋고. 저 여행 관련주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높아요. 높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가 이 이메이저하고 빗성 코리아를 공동 경영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상한가 같죠, 이 친구. 이 이메이저 빗성 코리아라는 얘기는 이 비덴트가 빗성의 최대 주주죠. 800억 투자했거든요. 엔터주로 날아간 줄 알았더니 블록체인 관련주로 버킷 스튜디오가 날아가는. 근데 어차피 제가 참 신기한 건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월봉의 위치가 낮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호재나 뉴스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걸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월봉의 높은 위치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엔터주를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오늘 뭐 엔터주 난리 났죠. 엔터주, 게임주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선 기자재주까지 한번 다 볼 건데, 이 버킷 스튜디오를 딱 보면은, 자, 이 월봉 차트인데, 멤버님들이 봐도 그렇게 안 높죠? 그죠? 월봉에서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역대적 최고가 막 이런 데를 찍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60개 한 돌파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살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자리 가격이 얼마냐면 6,500원대예요. 뭐 한 번 5,000원대에서 상한가 한 번 더 가면 6,500원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급등 딱 하면 딱 하는 순간 매도해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 변곡점 맞고 떨어졌다가 또 지지부진하게 5개월선 찍고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찍고 쭉 날아가면 더 좋은데 그런 종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하면 전고점 근처 50% 매도가 맞고, 이 주봉에서도 지금 상황은, 이게 주봉 상황인데 깔끔하죠. 오서 한 방에 뚫어놨고 일봉에서 문제, 여기서는 또 쫓아가서 못 사요. 이거 확실히 월봉에서 위치가 낮을 때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높은 데서 물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항상 낮은 데서 조금 지루하고 좀 그러더라도 낮은 데서 하고, 높은 데서 매도하고 50%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낮을 때 사놓으면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돼가지고 심심하게는 굉장히 심심해요. 근데 막상 날아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는 자, 이런 이슈로 날아갔고,
네오이즈도 대단하죠. 네오이즈도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오이즈 홀딩스 전부 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게임주로 날아간 게 아니라 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날아가는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의 변덕이 심하죠. 비트코인 결제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또 HLB도 잠깐 볼 생각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삼성중공 어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이 우리나라 이 4대 그 조선 업종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수주를 했죠. 그러면 사실은 조선 업종에도 조선 대표주보다는 반드시 기자 재주를 관심 갖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자 재주를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고 올해 내년에는 아마 기자주에 당연히 이 실적들이 내년 좋아지겠죠? 저렇게 많이 배 만들려면 부품 없이 못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업종 대표주들은 빚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삼성전공업 다 그 뭐 재무가 좀 별로라 사실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삼성전공업 투자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기자재 관련주들을 신경 쓰는 게 사실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진양곤 HL 회장님이 미국 자회사 엘리바 이사회 의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사실 HLB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좀 화가 좀 나 있는 게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 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재료 부분도 많이 올려드리는데, 이 기술적 부분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기술적인 부분만 갖거든. 이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재료만 보고 하겠다. 또 어떤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하겠다는데, 사실은 재료 플러스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 박자를 다 맞춰내는 게 좋고, 이것도 무서우니까 자산도 나눠놓는 판이니까, 주식시장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뭐 한 방에 몰빵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은 대응이 안 돼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멤버님들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자, HLB가 G트리비엔티 주총을 연기했죠. 지금 이게 조금 우리 방송에서 좀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 G트리비엔티 대표님하고 뭐 G트리 홀딩스하고도 분쟁이 있죠. 근데 누구 편이 맞다 안 맞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홀딩스가 옳다, 대표님 옳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 거죠. 지금 물론 이 주주분들은 전부 다 대표님 편이죠. 왜냐면 이게 대표님 욕했다고 도 편인 건데, 디테일링스 쪽에서 많이 뭐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왜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할 건 아니고, 결국은 법원에서 만약에 판단됐을 때 하는 건데, HLB가 법원 판단 나왔을 때 11월 16일쯤으로다가 다시 주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량 매수 좋아요. 근데 이제 꼭 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웅진싱크빅 같은 종목은 저는 이렇게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을 좀 취하는데, 요 공간에서 이렇게 갈 때 5개월선 안 깨면은 요 공간에서 매수. 일단 좀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첫 매수를 제일 작게 해요. 그래 놓고 비중 좀 키우다가 요 깨면은 바로 비중 줄여요. 줄여서 이때 이제 손실이 좀 나요. 저도 손실 안 날 수가 없어요. 손실이 나는데 5개월 선을 깨면, 이걸 딱 깨면 일단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각오하고 20개선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해요. 이거 판 걸로 매수하고 자산 비중 이제 실어놨던 거. 이게 이렇게 무너질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지고 달러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서 얘를 사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저번에 3,200원대 제가 저점에 샀거든요. 제가 그때 일봉에서 보면, 그때 3,200 얼마일 때 이때부터 다시 샀으니까 또 다시 사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너무 이게 소량을 매수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실어줄 위치에는 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데서는 비중을 조금씩 깨면 손절, 아니면 키우다가도 언제 촉 써야 되지만, 또 이런 자리들 예를 들면 영진싱크빅 이 자리까지 깨기에는 너무 안 돼. 왜냐면 이게 이 대기용가가 아마 1등이죠. 근데 이 친구가 2등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밑에 있다가 2등까지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회사 상황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중을 늘려놓고 빵 때렸을 때 좀 수익이 나는 이런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조금 하면 또 이 나중에 손절치고 이런 물량들이 수익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비중을 좀 실어줄 때는 그래도 조금 실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단 한 종목에 안 실는데, 조금 무리할 때는 30%까지 실을 때가 있고, 되도록이면 거의 10%대에 딱 끊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좋아 보이면 15% 이렇게 하다가 이런 데서 딱 손절치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고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손절 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 손실 어떻게 감당해? 근데 저번 달은 겨우겨우 본전 거쳐 넘어왔고, 이번 달은 10월 초에 제가 손절 쳐놓은 게 있는데, 아직도 그 손절 친 걸 복귀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마이너스로 넘어갈 확률이 좀 있는데, 뭐 내일 내일모레라도 한두 개 날아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웬간히 시장이 이게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노고님, 예, 그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우리 이제 아까 여기까지가 시황이고, 자, 조선조 잠깐 볼까요? 게임 좀 먼저, 조선조 먼저 보면, 자, 이 조선업 대표주들도 굉장히 강하긴 한데, 이 삼성전자 되게 강하죠. 뭐 수주가 보통 뭐 대박이니까 강하긴 하고, 월봉에서도 보면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러고 좀 신기하죠. 이렇게 이 20개월선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사는 종목들도 그렇지만 역시나 20개월선 기준으로 잘 돌아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20개월선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특히 월봉 고점에서 20개월선이랑 월봉 저점에서 20개월선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20개월선 근처에서 잘 보는 게 좋고, 조선기차제 하기 전에 참, 아까 참 민보님, 이 HLB 그룹 좀 볼게요.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봉에선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식을 판단할 때는, 이 월봉에서, 엔드기님 안녕하세요. 월봉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20개월선,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면 HLB 좀 피곤해져요. 이게 20개월선 날이 가격이 얼마냐면, 43,300원대거든요.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보면 가격이 딱 거기 와 있는데, 이번 달 종가상 이걸 깨고 다음 달 초에 이걸 못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예전 자리까지 또 밀려요. 근데 예전 자리까지 밀릴 만큼 지금 HLB가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디트리비에이티 인수권이라든가 나노코박스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이 웬간히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물론 개인들 매도세가 자꾸 잡히긴 하고 외국인들이 사긴 하는데, 공매도들이 누르면서 사는 듯한 게 저만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엉망이 위치가 아닌데, 만약에 다시 매수하려면 이번 달에 20개월 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로 HLB를 지금 신규 진입하려면 매수. 일단 이번 달 종가상 매수.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전에 깨지 않은 60개월 선 그쵸? 여기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HLB 생명과학도 이제 5개월 선 근처까지 올 수 있는데, 역시나 이 5개월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저번 달 저점이 14,300원대거든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저점 깨지 않고 5개월 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추세가 이제 돌아 나갈 수 있고, 깨면 조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슈선까지 밀렸죠. 지금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하나 깼어요. 이게 변곡점의 이력인데, 사실 이 자리 깨면 안 되거든요. 이 자리 꽤 중요해요.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때가 얼마냐면 15,900원대인데 지금 깼기 때문에 심하면 20주까지 밀려요. 그래서 20주선 얼마 잘 지켜주고 나에 따라서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가장 편한 방법은 일봉에서 보면 추가 매수 타이밍 잡을 때 지금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21선 이 최저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21선이라도 돌파 안착. 그러니까 계속 지금 20부터 보부터 이게 가까워질 거예요. 이격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어디까지만 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격 세 개가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캔들이 돌파 안착.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겁나면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사실 이 HLB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있지만 이 리보세라님이 있거든요. 사실 리보세라님의 NDA 신청이 이 부안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할 건데, 이 과정이 조금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HLB나 HLB 그룹도 이렇게 나쁜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총, 코작 시총 5, 6위, 1, 2, 매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은 꽤 밀렸어요, 밑으로. 다시 이제 시총이 5조 이하로 또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밀렸는데,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절대 몰빵하지 말고 나눠 놓는 게 중요한데, 항상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일 좋아요. 따라서 이 앞 근처, 그러니까 만약 정 사고 싶으면 HLB는 지금 만약 이번 달 매수, 그러니까 깨면 20개월 깨면 반드시 밑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매수. 분할로 모아 가시는 게 좋고,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0주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 5주선도 위험한데 여기까지 깬다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 20선 좀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꼬리 달고 잘 올려놓고 좋은 이슈가 떴다 그러면 이렇게 딱 돌아 나갈 수 있긴 한데,
해도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사실 대단한 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만히 보면 이 말이 안 되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죠.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역대 최대 실적이고 주가가 사상 최고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기법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HLB나 HLB 성공가격이 엉망이고 나쁜 회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법에 의해서 공매도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한번 얘기도 그 항상 방송에서 얘기해요. 예전에도 HLB 얘기할 때도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주봉에서 예전에 이렇게 HLB가 5선 턴한 적이 있어요. 이게 주봉에서 5주선을 기가 막히게 턴을 딱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주선도 돌파하고 입질 안착했죠. 이때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이거 깨면 손절할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이거 다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봉에서 입주선 회복해준다니까 이번 주에도 만약에 20주선 회복해주고 안착 딱 하고 깨면 바로 흔들어야 되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면 쭉 타고 올라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도 못한 좋은 이슈들이 나와요. 주식이 추세를 턴하고 돌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G3BNT 예를 들면 참 편한 건데 이게 제가 예전에 왜 이 목표가를 20개선까지 잡았잖아요. 그린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근데 G3BNT가 지금 5개선 안 깨면 한 달 쉬는 게 되고 다음 달에 또 돌아 나갈 수 있고 20개선 돌파 안착했다 또 돌아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 안 깨면 G3BNT는 대박인 거죠. 굉장히 싼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주가 위치에 따라서 주식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만 급하게 안 먹으면 돼요. 마음이 급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빨리빨리 매도가 나가기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식이 왜 여윳돈으로 하라는 게 사실 상당히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근데 이 항상 저기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불려요. 저도 신이 아니니까 이 심리적으로 만약에 쫓아갔다 불리기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자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HLB 같은 경우에 전달의 고점, 그러니까 8월 달에 고점이 여기잖아요. 전고점이. 근데 월봉에서 전고점 근처에서 뚫을 걸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이거 깼다가 바로 매도해야 돼요. 고점은 그렇게 위험해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가만히 보면 일봉에선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저도 물론 그 영상을 찍어야 건데 제가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좋아서 이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HLB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반드시 이 차트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그리고 재료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재료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을 때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놔야 돼요.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이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제가 항상 옛날에 얘기할 때 5주선 이탈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뭐 당연히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 악성 댓글은 당연히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멘탈이 강해서 별로 다 잘라요. 저는 그런 거. 근데 5주선 강조를 하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저 손상개미 팀을 맨 5주선 타령만 한다고? 근데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깨놓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HLB 파워 5선 깨서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요 패더기를 보고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이때 5선 깨고 이제 폭삭 망했죠. 그러면 이때 매도했으면 지금 살기가 있는 거죠. 그만큼 5선이 위험해요. 그래서 5선 깼을 때 5교선도 깬다? 그럼 각오해야 되는데 어떻게 각오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좋을 땐 5교선을 깨도 바로 돌려놓고 그러고 이렇게 쭉 살아나요. 근데 종가상 5교선을 깼다? 이제 각오해야 돼요. 자, 내가 어디까지 각오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월선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비중 줄여놓고 해서 한 번 더 사는 걸로. 이 회사가 상장 폐위 당하거나 재무가 좋다면 예를 들어서 재료가 있고 기본적 분석을 해놨겠죠.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 당할 만한 회사가 아니고 재무가 단단하고 현금이 많고 유보율이 좋다. 이러면 일단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손절 할까 말까. 여기서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그냥 비중 줄이고 다시 사든가 아니면 뭐 손절 안 하고 기다렸다 먹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다 요령이에요. 시장에 오래 있다 보고 그러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요령들이 생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크게 안 깨지고 있긴 한데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좌 많이 박살나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살아나면 다들 돌아오죠. 그러고 좀 빨리 돌아오죠. 이 비중 줄여놨다가 밑에서 다시 사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HLB나 회사가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완벽히 깨져 있어. 이때 벌써 5주선 깼을 때, 이때 5선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HLB는 오늘 종가상, 아니 이번 주 종가상 20주선도 깨놓게 되면, 이 20주선이 이제 앞으로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떨어졌다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파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가격 조정이 세도 너무 세게 들어오죠. 이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공매도가 별로 없는 종목들은 그나마 이렇게 되는데, 아주 대단한 공매도들이라 저도 공매도 엄청 싫어해요. 내 계좌 하나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HLB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다시 매수해야 된다거나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멤버님들 게시판이나 장중에 또 체크할 때 한번 알려드리니까 그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